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고려아연. 이 고려아연을 제가 지난 중에 한 열흘 정도에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고, 사실 이 내용은 제가 3프로TV에서 한번 어제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3프로TV에서는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을 언급하지 않고 또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3프로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는데 지금 언급하고 있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그거 두 채널을 다 같이 보시면서 또 이렇게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영상에서는 라이브 방송에서 고려아연과 관련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그 뒷단에 있는 영풍그룹이라는 회사의 지배구조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 5일이죠. 이번 달 8월 5일에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공시를 냈습니다. 4,717억, 그러니까 4,700억 원 규모의 신주를 찍어서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파는데, 그래서 고려아연이 4,700억 원을 조달을 하는 것이죠. 이유는 자회사 증자 대금을 쓰기 위해서. 이 주식을 사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화 H2에너지 USA. 한화 H2에너지 USA는 하나그룹 소속의 하나임팩트라는 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임팩트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에 미국 또 투자회사가 있고 그 투자회사의 자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한화그룹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사는 것이고 하나그룹 중에서도 하나임팩트가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임팩트가 사고 그래서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하나임팩트 계열사가 하나 H2에너지라는 하나임팩트 계열사가 고려아연 지분 5%를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업 제휴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2차 전지, 뭐 자원순환 이런 관련해서 사업 제휴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 이게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려아연이 하고 있는 3대 신사업입니다. 그게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소재, 자원순환,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자원순환 세 가지 신사업이라고 해서 고려아연에서는 트로이카라고 부릅니다. 트로이카 드라이버, 삼두마차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아연은 전통적으로 회사 이름이 코리아 징크죠. 그래서 고려아연, 코리아 징크, 원소 기호 30번에 해당하는 아연이라는 광물을 뽑아내서 판매하는 게 주된 사업입니다. 보시면 아연이 31%를 차지하죠. 아연은 주로 도금을 합니다. 철근이나 이런 쪽으로 도금을 해서 부식도 막아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연은 납, 그래서 전극, 전기차 배터리 같은 데도 좀 쓰인다고 하고요. 연이 있고 이 아연과 연을 재련이라는 것은 원석, 원광, 광석에서 돌덩이죠. 돌덩이를 갖고 와서 아연과 납을 추출해내는 사업이 고려아연의 사업 분야죠. 이걸 재련이라고 하죠. 추출해낸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돌덩어리 안에서 불순물들을 다 빼내는 제거해가는 과정이에요. 제거하면 아연이 딱 나오는 거죠. 남는 거죠. 또는 납이 남는 거고 이런 내용. 그래서 고려아연이 하고 있는 게 그거고 이런 재련 과정을 거치다 보면 부산물로 불순물이 아니라 부산물로 금이나 은이 나옵니다. 금이나 은. 그래서 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도 쓰이지만 직화재료나 이런 데도 쓰이지만 태양광 패널에도 요즘 많이 쓰이고 금은 주로 금 자체가 일단 그 기금속이니까요. 직화재료뿐만 아니라 화폐 이런 데 쓰이고 그래서 비중을 보면 아연도 많지만 은도 상당히 많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돌덩어리를 갖고 와서 이걸 사실 돌덩이라고 하죠. 원강이라고 하죠. 원강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이나 은과 같은 부산물도 챙겨놓고 또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연, 납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뽑아내서 그거를 이제 그 다른 회사에 필요한 회사들에게 파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을 주로 이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불순물을 추출하느냐 이게 습식이라고 해서 황산이라는 용매를 써서 녹이면서 이렇게 추출해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
그래서 원자번호 30번의 아연을 추출해내는, 그래서 판매하는 게 고려 아연인데, 이 고려 아연이 그래서 아연 분야 세계 점유율 1위, 국내 아연 공급량의 거의 대부분을 고려 아연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러한 비철 금속, 처리하는 금속을 재련하는 사업을 하는 이 고려 아연이 최근에 아까 보셨던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 소재와 자원순환이라는 세 가지의 신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을 하는 이유는 회사 측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재련업을 하다 보면 재련업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가 금속이나 원재료들을 이제 금속들을 추출해내는 과정이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여러 금속들을 확보하는 과정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고, 그러한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배터리나 이러한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언젠가는 그게 수명을 다하고 나면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원순환, 자원 리사이클링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재련업이라는 게 자체가 제철이나 재련이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는 사업이죠. 전기를 많이 쓰는데, 기존에는 이제 화석연료, 석탄 발전,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외에 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이럴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RE100 또는 ESG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적인 요소도 많이 감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고려아연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련 사업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참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 만들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신사업 분야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고려아연이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려아연은 현재 주력 사업 무대가 호주입니다. 호주에 썸메탈이라고 하는 아연 재련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원강, 돌덩어리, 호주가 이제 광물 자원의 천국이죠. 중국, 호주, 뭐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광물 자원의 천국. 거기에서 이제 돌덩어리 갖고 와서 바로 옆에서 이제 아련이 아니고 아연인데요. 제가 오타가 났네요. 아연 재련소입니다. 아연 재련소 옆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부지에. 여기 호주고요. 아연 재련소가 있고 여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는데, 요것은 이제 여기서 생산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를 그대로 재련소에 전기로 쓰겠다, 이런 뜻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RE100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부 다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고려 아연이 신사업 중 하나인 신재생 에너지를 좀 크게 벌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작년부터 호주의 세계 최대 풍력 발전 회사인 맥킨타이어의 지분을 취득을 하고, 더 나아가서 호주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회사인 이퓨론이라는 회사도 인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 고려 아연은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본인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 전력을 많이 쓰는 그런 재련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화석연료로 이렇게 공장을, 재련소를 돌렸는데, 그러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를 돌리자. 자기들이 쓸 거는 신재생 에너지로 자기들이 직접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닙니까? 그런 남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에너지도 이제 본인들이 시장에 공급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뭐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아연이 또 하려고 하는 게 2차 전지 소재입니다.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도 고려아연 자체가 이제 재련, 그러니까 돌덩어리에서 여러 가지 금속들을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고, 사실 2차 전지 소재라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소재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런 2차 전지가 구성되는 거죠. 그러한 소재들 중에서 몇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고려아연이 자회사로 캠코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근데 사실 자회사라고 하지만 지분율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나중에 뒤에 말씀드릴 텐데,
고려아연에서 이 캠코라고 하는 회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후계구도의 핵심입니다. 고려아연 주주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에요. 후계자들에게는 좋은 일이고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캠코에서 황산니켈 2차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황산니켈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또 자회사 이건 100% 자회사예요. KGM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동박 그러니까 구리박이죠. 구리박. 동박을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의 중에 음극재가 있죠. 그걸 둘러싼 얇은 구리막. 그것을 이제 생산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비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아니면 올 하반기 내년 초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위에 봤던 캠코가 LG화학과 합작법인을 만들었어요. 전구체. 전구체라는 것은 전구체. 그러니까 양극재의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이고 2차전지에서 원가가 가장 비싼 게 양극재죠. 그 양극재의 바로 전 단계가 전구체. 그래서 전구체와 리튬이 결합하면 양극재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전구체를 생산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캠코가 지배주주입니다. 캠코와 KGM 두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두 차이가 보이시나요? 캠코 그리고 왼쪽은 KGM 동박을 만들려고 하는 KGM 오른쪽은 황산 니켈을 이미 생산하고 있는 캠코 동박을 만들려고 하는 KGM은 고려아연이 최대 주주 그러니까 100% 고려아연 자회사이고요. 캠코 현재 황산 니켈을 뽑아내고 있는 캠코는 고려아연 지분이 35%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최제임스성, 최윤범, 최민석, 최은하, 최정일, 최주원 다 영풍문고 총수일가의 자제들이에요. 3세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차이냐? KGM, 고려아연이 최근 이런 공시를 냈습니다. KGM 관련해서 동박을 만들려고 하는 KGM 관련해서 설비 투자 계획을 공시를 했는데 연간 단위로 들어가는 설비 투자가 매년 1,000억, 2,000억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4년간 최소로 잡아도 7,300억 원의 설비 투자가 들어갑니다. 이 설비 투자를 누가 담당? 고려아연, KGM.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돈 벌어서 또는 고려아연이 뭔가 이번처럼 유상증자를 해서 확보하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계속 설비 투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이 캠코 총수일가 자제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캠코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할 일이 없어요. 이미 황산 니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 쟁쟁한 LG화학과 합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캠코도 고려아연이 설립한 회사인데 고려아연 설립할 때 본인들이 지분을 얼마 안 갖고 이렇게 총수일가 자제들에게 지분을 줬어요. 차이는 알 수 있는 거죠. KGM은 앞으로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감당을 하려면 고려아연이 100%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캠코 현재 황산니켈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화학과 전구체, 양극재의 전 단계인 전구체를 만드는 합작법인을 세운 캠코는 어떻게 보면 총수일가 자제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현금을 뽑아낼 수 있는,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사실 고려아연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KGM은 앞으로는 잘 될지 몰라요. 지금은 고려아연이 KGM 때문에 힘들죠. 계속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100% 회사인 100% 모회사인 고려아연이 돈을 대지 않으면 누가 돈을 대겠습니까? 번 돈 일로 다 가야 돼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가야 돼요. 또는 돈이 없으면 아까처럼 유상증자를 해서 쏴줘야 돼요.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 주주들은 주가 희석이 되죠. 반면 캠코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고 LG화학과 합작법인들 세워서 뭔가 미래도 짱짱할 것 같은 이 회사는 고려아연이 고작 지분이 35%밖에 없어요. 캠코가 뭘 하든 고려아연의 몫은 35%에 불과해요. 이쪽으로는 돈을 쓰고 있고 여기서는 나머지 이 40%에 대한 몫은 총수일가 자제들에게 줘야 돼요. 고려아연 주주들로 봤을 때는 이러한 주주 구성이 굉장히 아쉽죠. 그러한 상황이고요. 자.
고려아연과 관련해서 신사업 첫 번째 아까 신재생에너지 살펴봤고 두 번째 2차 전지 소재를 살펴봤고 마지막 나머지 자원순환입니다. 올해 특히 많이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글로벌 스틸 더스트 코리아 GSDK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고려아연의 100% 자회사인 징크옥사이드가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GSDK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중요한데 특히 고려아연이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그니오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인수 금액이 좀 큽니다. 4,360억 원. 이게 공시가 나와 있어요. 7월 11일에 고려아연이 공시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페달포인트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4,360억 원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지분 100%를 고려아연이 가지고 이 페달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이그니오 인수자금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고려아연이 페달포인트의 100, 페달포인트가 이그니오의 7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그니오 홀딩스라는 것이 미국이 이제 전자 제품,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사용하는 나라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 쓰고 남은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 폐기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부품 안에는 또 많은 유가 금속들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금속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구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아연이 전문이죠. 사실 가지고 와서 추출해내는 거예요. 다시 돈이 되는 금속들, 구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기술력은 있는데 폐기물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전자 폐기물을 뭐 요즘에 전자 폐기물을 e-waste라고 하는데 전자 폐기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 바로 이그니오라는 회사가 이미 미국에서 그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이그니오의 어떤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폐기물을 미국의 전자 폐기물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다시 그 구리나 이런 유가금속들을 추출하면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갈 수가 있느냐 하면 아까 봤던 K잼, 동박, 구리막을 만드는 동박을 만드는 회사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것이 고려아연의 3대 신사업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자원 재활용 이런 것들이 있고 참고로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최근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은 현재 고려아연이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 최근에 상장한 성일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죠.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이고 삼성물산과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회사이고 아마 고려아연도 자원순환을 하나의 3대 신사업으로 삼은 이상 폐배터리 이쪽으로도 앞으로 진출하려고 뭐 회사를 인수하든지 또는 투자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려아연을 말씀드렸고 이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는 크게 보면은 고려아연 자체가 국내 최대 그러니까 세계에서 아연 점유율 1위인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비철금속 재련 업체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영풍그룹이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영풍그룹. 그래서 영풍그룹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영풍그룹은 현재 우리나라 재계순위 정확하게 2020년 기준으로 30위인 회사입니다. 30등을 하고 있어요. 자산 총액이 지금 화면이 조금 작으실 수가 있는데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은 자산 총액이 쭉 올라가는 회사가 그룹이 영풍그룹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것이 10조 원인데요. 자산 총액 10조 원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준이죠. 10조 원이 넘어가면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이라고 해서 명실상부 대기업이고 5조 원만 넘어가도 공시 대상 집단이라고 해서 준 대기업 이렇게 해서 그래서 5조 원 이상을 보통 대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걸 뭐냐 하면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공정위의 기업정보 포탈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
뭐 각종 조건들을 입력하면 이런 그림이 딱 나옵니다. 공정위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전과 달리 이런 시각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예전에 이런 거 하려면 다 막 엑셀로 수치를 그려가지고 일일이 진짜 수작업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딱 다 나옵니다. 각종 조건을 입력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매출 비중을 다시 나타내는 겁니다. 삼성,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순이익 기준으로도 보면 삼성, SK 이렇게 있고요. 빨간색 쿠팡 이런 거는 적자란 뜻이고, 이 수치 역시도 이것도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입력한 게 아니고 공정위 기업정보 포털에 들어가면은 다 입력하면, 조건 입력하면 다 이렇게 친절하게 딱 나옵니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세상이. 공정위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영풍은 자산 총액이 현재 14조 원이 넘는 국내 30등 하는 대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영풍의 자산 14조 원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차지하느냐? 고려아연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영풍그룹 전체 자산 총액의 거의 60%에 가까운 8조 원이 넘는 게 고려아연이고, 영풍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각에 있는 영풍문고, 여의도에도 있고 영풍문고가 있죠. 이 영풍문고는 영풍그룹의 어떤 얼굴 간판이긴 하죠. 가장 대중적인.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기 고려아연, 영풍 코리아 서키트, 영풍전자, 인터플렉스, 설인상사 뭐 하는 데인지 관심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영풍문고는 우리나라 국민 한 10분 중에 한 7, 8분은 아시겠죠. 서점이다라는 거. 근데 영풍그룹 전체에서 간판, 얼굴로는 간판이지만, 유명하지만, 매출 비중이나 자산 총액 비중이나 또는 매출 비중은 크진 않아요. 자산이나 매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고려아연. 자산으로 보나 매출로 보나 거의 3분의 2, 그룹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같은, 현대차그룹의 현대차는 그래 기아차가 있으니까요.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 그룹 중에서 고려아연에 빠지면 영풍그룹은 그룹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이죠. 그런 고려아연이고, 참고로 고려아연, 영풍그룹 내에는 고려아연 외에도 상장사들이 많습니다. 영풍,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시그네틱스, 영풍정밀, 요 파란색들이 다 상장 회사인데 그 중에서 고려아연이 가장 크고, 영풍이라는 회사를 제가 왜 이 언급을 하냐면 이게 지배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회사여서 그렇습니다. 영풍이라는 뜻은 이제 영원히 풍요롭다라는 그런 뜻이고, 황해도 출신의 장병희, 최기호 두 작고하신 창업주들 두 분이 동업으로 만든 회사, 즉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동업으로 만든 회사가 영풍입니다. 황해도 출신. 황해도에 가면 봉산탈춤, 황해도 봉산이 있습니다. 봉산탈춤, 우리가 잘 아는 봉산탈춤의 고장. 거기에서 거기 출신인 이 창업주들이 만든 영풍그룹인데, 지금은 1세대들은 다 작고를 하시고 2세대들이 있는데, 장병희 명예회장의 자녀들 중에서 2세 중에서는 장형진 회장이 경영에 참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해마다 이제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면서 자산총액 5조 이상, 10조 이상 해서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는 동시에 그 집단의 총수가 누구냐, 즉 동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일인이 누구냐를 지정을 하는데, 영풍그룹의 총수 즉 동일인은 장형진 회장이다 라고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장형진 회장이 영풍그룹의 지분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주 영풍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개인 지분은 많지 않지만 집안들의, 장씨의 집안들이 많고 그 장씨를 대표하는 게 장형진 회장이다 라고 봐서 공정위는 영풍그룹 총수는 장형진 회장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장형진 회장의 자녀들, 즉 창업주 기준으로는 1세, 2세, 3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세준 대표, 장세한 대표가
주로 전자 쪽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문고, 영풍문고 이런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에 이제 최씨, 공동창업주인 최씨 관련한 일가들인데 여기는 2세들이 여전히 많이 다양하게 경영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들이 꽤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있다고 해서 뭐 참여를 못할 건 아니지만 다 여기 지금 2세 요쪽이 전부 다 80세고 70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명예회장 또는 회장 이렇게 있고 아까 보셨듯이 고려아연이 영풍그룹의 핵심이죠. 이 핵심의 회장이 누구냐? 최창근. 그러니까 최씨 일가의 2세 중에서 셋째 아들인 최창근 회장이 회장이고 실제 고려아연이 현재 여러 가지 신사업 아까 보셨던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자원 리사이클링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첫째 2세대 최씨 일가 2세대 중에서 첫째 최창걸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 최윤범 부회장, 고려아연 부회장이 실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75년생인가 아마 글을 보고 미국 변호사 출신이고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고려아연에 입사를 했고요. 최윤범 회장, 그러니까 지금 고려아연, 그러니까 영풍그룹의 핵심인 고려아연은 최씨 쪽에서 경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셋째 아들의 또 아들인 최민석 상무, 넷째 아들의 아들인 최주원 상무, 이런 최씨 쪽에서 여러 회장, 부회장, 그리고 상무 둘, 뭐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씨 쪽에서 경영을 하고 있고, 장씨 쪽의 3세들은 고려아연 어떤 직함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는 어떠냐 하면, 고려아연의 대주주가 영풍입니다. 영풍. 물론 개인 주주들의 지분도 있는데 고려아연, 영풍그룹의 핵심인 고려아연을 지배하는 것은 영풍입니다. 주영풍. 그리고 이 주영풍을 지배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제가 연두색을 장씨 일가라고 썼는데 장씨 일가가 소유한 회사들이 영풍그룹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지분들도 많은데요. 개인 지분들도 보면은 장씨 쪽이 지분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씨 쪽이 장영진 회장의 현재 공정위가 지정하는 동일인 영풍그룹의 총수 장영진 회장의 2세들이 지분 전체적으로 하면 거의 한 30% 가까이 되죠. 근데 여기는 최씨 쪽은 다 해도 한 20%가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풍의 지분도 장씨 쪽이 많다 보니까 영풍그룹의 핵심 고려아연은 최씨 쪽이 경영을 하고는 있지만 그 고려아연을 지배하는 것은 영풍이고 영풍을 지배하는 것은 장씨다. 그래서 장씨가 현재 영풍그룹의 총수이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건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고려아연이 변신을 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소재, 자원순환 이런 쪽으로 변신하고 있고 그 변신을 주도하는 사람은 아까 봤던 최윤범 부회장, 최씨 쪽의 마지 최창걸 명예회장의 아들 최윤범 부회장이고 전반적으로 고려아연과 관련해서 최씨 쪽에서 많이 경영을 하고 있지만 고려아연의 지분은 영풍이 가지고 있고 이 영풍을 지배하는 쪽은 장씨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이 장씨와 최씨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협력관계, 동업관계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어떤 뭐 지배구조 개편보다는 좀 사업적으로 계속 현재의 사업을 좀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 장씨 쪽에 장세준 대표나 장세환 대표가 하고 있는 곳은 이제 이 파란색 영풍전자 코리아 서키트 또는 영풍문고 이런 쪽이죠.
요쪽이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사실 아까 보셨듯이 매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합쳐도 고려아연의 반의 반도 안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장 씨와 최 씨가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 상황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동업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거버넌스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많이 보는 상황에서 이런 동업 관계를 몇 번 봤는데, 동업이 대체적으로 2세대까지 내려오다 보면 잘 안 되고, 어쩌다 꾸역꾸역 3세대 내려다 다 갈라섭니다. 갈라서거나 계열 분리하거나 또는 싸우기도 하고, 한쪽이 그렇게 돈이 많은 쪽에서 지분을 막 더 사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장 씨와 최 씨가 힘을 합쳐서 만든 1949년 한국전쟁 직전에 힘을 합쳐서 만들었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전쟁이 터지면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전쟁 끝나고 다시 또 장 씨와 최 씨가 다시 뭉쳐서 만들었어요. 영풍. 그리고 1974년에 고려아연이라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아연 점유율 1위 최대 비철금속 제련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키웠고, 국내 재계순위 30등 하고 있는 이 영풍그룹. 고려아연은 변신을 하고 있고, 경영은 최 씨가 하고 있고, 지분은 장 씨가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계열 분리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계열 분리는 개인적으로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서두에 좀 제가 오늘 굉장히 길게 얘기해서 또 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캠코라고 있죠. 캠코가 황산 니켈을 만들고 있고, 지금 LG화학과 전구체, 그러니까 양극재의 바로 직전 단계인 2차전지 소재 양극재의 바로 직전 단계인 전구체를 만드는 합작법인을 LG화학과 산 이 캠코, 알짜배기, 사실 떠오르는 알짜배기. 예전에는 뭐 이런 일감 몰아주기 회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고려아연에서 좀 뭐랄까 총수 일가들이 뭔가 현금을 뽑아낼 수 있는,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캐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회사가 뭐냐 그러면 단연 캠코예요. 캠코. 이 캠코의 지분을 최 씨의 그 자녀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써놓은 최윤범 부회장, 최내연, 최은하, 최정일, 최민석, 최주영. 그러니까 최 씨 쪽의 네 집안 사촌들이 다 이 파란색으로 써 있는 이 사람들이 3세죠. 최 씨 쪽의 3세들이 바로 이 캠코, 떠오르는 알짜 회사 캠코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고려아연의 주주들에게는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고려아연이 캠코를 100% 다 가지고 있어야지 고려아연 주주들에게는 좋은 건데, 다만 그렇지 않고 40%의 지분을 최 씨 일가 3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3세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계열 분리가 됐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계속 이게 뭐 영원히 동업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뭐 이쪽 회사들이 잘 될 수도, 양쪽에 점점 같이 잘 커면서 이렇게 되면 몰라도 한쪽은 쭉 크고 한쪽은 잘 안 크고 하면은 거기서 약간 좀 뭐 글쎄요, 뭐 그런 뭐 애매한 점도 생길 것 같고, 아무튼 고려아연 다시 정리드리면, 고려아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고려아연이 지금 전통적인 아연 비철금속 제련을 하다가 굉장히 변신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변신하는 과정에서는 최 씨 쪽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그런 고려아연이 영풍그룹에서 핵심 계열사이고, 그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을 지배하는 것은 영풍, 그리고 그 영풍을 지배하는 것은 장씨 측이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호한 애매한 관계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두 집안이 싸운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지금까지 잘 협력을 해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계속 이제 저도 지켜볼 것이고, 여러분들도 조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해서, 고려아연의 변신하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영풍그룹 지분구조, 장씨와 최씨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해봤습니다.